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와서 뜨개로그를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버 초보이다 보니까 촬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와서 후시 녹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분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오랜만에 상대가 없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굉장히 낯설어지네요.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여주님께서 노룩뜨개를 언제부터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러고 무늬가 있어도 노룩뜨개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노룩뜨개를 처음 하게 된 거는 제가 처음 뜨개를 시작하고 당분간은 혼자 뜨개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김대리님을 알게 돼가지고 김대리님 유튜브에서 뜨개로그를 보면서 뜨개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노룩뜨개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지브리 영화를 보면서 노룩뜨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편물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영화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편물도 보고 이상한 데 찌르지 않았나, 이상한 데 찌르면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요 정도 무늬는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형 고무단이라서. 이게 이제 제가 무료 도안으로 낸 샌디 슬리브리스, 네, 제가 색깔별로 갖고 싶어가지고 제 거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보니까 에어울 한 겹 3mm로 뜬 옷이네요. 뜨고 있는 것도 에어울 한 겹 3mm짜리 옷. 제가 에어울을 참 좋아해서 색깔별로 많이 질렀습니다. 네, 아무튼 노룩뜨개는 무늬가 이제 꽈배기가 되게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보고 하지는 못하고요. 코끼리 교차해 줄 때 이럴 때는 보고 합니다. 근데 마리트 가디건을 제가 문어발로 뜯어만 게 있는데 그거는 배색이기는 하지만 메리어스 편물이어서 그거는 안 보고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마리트를 뜨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얼른 떠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뜨개로그는 실 컬렉션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를 가게 되는 바람에 또 이 영상에 순서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실 컬렉션을 이 영상 다음에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효도 함트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입니다. 실 컬렉션 저도 막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워낙 가진 실의 양이 많다 보니까 소개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제가 색깔별로 많이 지르거든요. 한 가지 실을 여러 색깔로 막 사가지고 다양한 실을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실마다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에어울끼리 모아서 색깔 차이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고 그게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니드니츠님의 실 소개 영상을 보니까 길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니드니츠님도 실 소개를 한 4개 영상인가 5개 영상인가로 나눠서 올리셨는데 저도 따라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샌디 슬리브리스는요, 제가 발을 다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뜨개를 할 수 있을 때는 3일 만이면 다 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4박 5일을 간 건데 그 안에 당연히 완성을 하고 새로운 것도 캐스톤을 할 줄 알고 친구도 하나 떠주려고 그 라쿤럭스의 와인베리 색상도 같이 가져갔었는데요. 헛된 꿈이었습니다. 밥 먹고 그러고 온천에 몸을 담그고 뭐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이런 시간들 다 합치고 나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거 뒷판 분리까지만 하고 이제 앞판을 떠서 끈까지 떠야 되는데 다 못 뜨고 돌아왔어요. 저는 당연히 다 뜰 줄 알았죠. 여러분, 근데 효도함뜨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아직 사람을 모집 중입니다. 혹시라도 올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직접 뜬 뜨개옷을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제가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인스타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모셔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시녹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저 혼자서 촬영할 때 이제 후시녹음으로 말고 얘기를 하면서 찍을 때에는 제가 말하는 간격도 되게 넓기도 하고 말하는 게 좀 느리기도 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때에 막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 긴 정적들을 자르는 식으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정을 해놓고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꼬물꼬물거리는 손이 컷 편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니면 뜨게 하면서 보시느라고 화면을 잘 안 보셨을까요? 암튼 근데 이거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컷 편집을 하고 목소리도 녹음을 해서 붙이는 거니까 이 녹음본까지 컷 편집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약간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까 녹음을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끊고 다시 가고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벌써 끊었거든요. 이게 과연 얘기가 매끄럽게 이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비하인드 찡찡 스토리는 사실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와버렸네요.
저 지브리 영화 나오는 거 괜찮겠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공주님, 나우시카 공주님이 아주 쾌녀해요. 씩씩하고 쾌활하고 아주 귀여운 깜찍한 공주님인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영화를 원래 여러 번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지브리 영화는 여러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봤던 거 또 보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책도 읽고 나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면 다시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다시 펼쳐서 읽어보면은 막 기억이 나가지고 글씨가 내용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기억 속에서 떠오르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게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암튼 근데 뜨개를 하느라고 책을 읽은 지도 진짜 한참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책 읽는 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소설책 이런 거를 보기는 했지만 도서관도 다니고 꽤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뜨개를 하면서는 이 뜨개 한 줄 한 줄 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책 볼 시간에 뜨개 한 줄을 더 하지라는 마음으로 책을 안 보게 되었는데요. 아, 그래도 작년 10월, 11월쯤에 한 권을 읽었던 것 같긴 하네요. 제 친언니가 추천해준 책이어가지고 언니가 빌려줬거든요. 그 책을 이제 출퇴근 가방에 넣어놓고 지하철에서 앉게 되면은 뜨개를 하고 싶으면은 뜨개를 하는데 왠지 뜨개를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책을 펼쳐서 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뜨개 하시면서 책도 잘 읽으시나요? 저처럼 책 읽는 거에 소홀해지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사진은 카페 뜨기 할 때 엄마가 찍어준 거예요. 그래도 나름 명색의 여행 브이로그인데 어딜 다닌 영상 같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주도에서 차로 다니던 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느낌도 내볼 겸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떤가요? 멀미나시나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은 가족들끼리는 이미 여러 번 갔어서 어디 관광을 다니지는 않고 항상 맛집만 다니거든요. 거의 사육 당하는 느낌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면은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나가서 점심을 먹고 또 차 타고 30분 정도 지나서 돌아오면 각자 방에서 쉬거나 뭐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TV 보면서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 때가 되면은 이렇게 멋진 길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엄청 맛있는 밥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해가 이미 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간단하게 먹는 아침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내린 거였는데 햇살이 강해서 그런지 얼음이 다 녹아버렸네요. 딸기 몇 알에다가 식빵 구워서 버터 발라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뜨개를 하려고 저 옆에 뜨개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는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사진은 되게 예쁜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어떤 게 어떤 날인지 잘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점심이랑 저녁을 되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아침은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다음에 가게 되면 좀 더 다채로운 아침 식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거 얼른 먹고 뜨게 할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저걸 완성해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저기랑 비슷한 위치에서 뜨개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아침을 먹을 시간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잠꾸러기 어린이였는데요. 사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부 졸업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아기 땐 안 그랬는데 다 큰 성인이 성장기도 아닌데 그 오전 시간에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꼭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먹는 사람인데 빈속에 먹다가 그때는 물론 하루에 3잔씩 저 영상에 보이는 커다란 컵 기준으로 3잔씩 먹었어가지고 위궤양이 왔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그 뒤로 이제 엄마가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혼내셔가지고 오전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해서 아침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못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잘 먹고 있어요. 저렇게 아침 먹고 거의 바로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온천에 가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매일같이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깁스를 차고 있었는데 물리치료 해주시는 선생님이 집에서 족욕을 좀 하시라고 족욕이 되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발목을 푹 담글 수 있을 정도로 깊게 담궈가지고 족욕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가는 내내 온천을 했는데 정말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붓기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붓기도 싹 다 사라지고 근데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물리치료 하는 게 이 족욕을 병원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를 깊게 몇 가지를 써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아니지 안 다치셔야죠. 여러분들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혹시나 접지르거나 해서 외상이 생기면 처음에는 냉찜질인데 그 다음부터 온찜질은 전기장판 이런 거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반신욕 하는 게 짱입니다. 저 영상 속에 보이는 제가 입고 있었던 니트는 차니터님이라고 그 어머니께서 공방을 하시고 그 어머님의 도안을
파일로 만들어서 따님분께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테스트 니팅을 참여했었던 바라봄 니트입니다. 이 니트 처음 피드에서 보게 됐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아직 도안 작업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러브콜을 마구마구 보냈어요. 미친 듯이 DM으로 이거 너무 예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천재 같은 도안이 나올 수가 있냐고, 진짜 너무 예뻐서 꼭꼭 떠보고 싶다고, 막 이것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되게 질척거렸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정성이 통했는지 차니터님께서 테스트 니터를 구하셔야 됐을 때 저한테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히 당장 뜨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꽈배기가 꽤 많아요. 큰 꽈배기도 있는데 두 단마다 두 코씩 꼬는 되게 작은 꽈배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후루룩 떠지는 도안은 아니긴 하거든요. 난이도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꽈배기가 많다 보니까 메리아스에 비해서는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는 도안인데, 제가 이게 너무 뜨고 싶었는지 테스트 기한이 3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주 만에 미친 듯이 뚝딱 떠가지고 입고 다닌 그런 니트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너무 예쁘네요. 또 이 실이 솜솜뜨개의 블렌드라는 라인의 모헤어인데요. 이 라인이 컬러들이 정말 예뻐요. 그 대신 합성 섬유 비율이 좀 높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솜솜뜨개 아르떼도 써봤는데 아르떼에는 동물 유래 털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자극감이 좀 더 느껴지고, 이 블렌드가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콕콕 찌르는 듯한 자극감은 저는 되게 적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름 만족해요. 그리고 저 색상이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뜨고 나서 입어봤는데 얼굴빛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뜨고 그때 샀던 콘이 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걸로 또 다른 옷을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작은 저런 모헤어 버전은 아니고 여름실 버전이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블렌드도 제가 색깔별로 굉장히 많이 질렀는데 그때 테스터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원래 갓 산 실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된 실입니다. 저 뭐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털날림도 진짜 별로 없고, 뜨는 감에서는 사실 합성섬유 느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크릴을 뜬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그래도 다 뜨고 나서는 나름 만족하면서 입게 되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추가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제가 실 소개 영상에서 한 바가지로 들고 올게요. 기절초풍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다양한 실 소재에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 컬러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한 라인에서 여러 색을 지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아지지는 않았네요. 저 글로우 레이스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살 때 이제 대량으로 지르고 실 엄청 많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탈의실 쪽으로 볼실 쪽으로 넘어가셔서 와 진짜 좋기는 좋다고 한번 좋은 거 쓰면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볼이나 타래로만 나오는 그런 실들만 계속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염색 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염색 실을 잘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 스토어 몇 가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일단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사재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에서 컨티넨탈이랑 플리킹이랑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법으로 뜨시나요? 저는 처음에 뜨개를 배웠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아메리카노로 배우고 그러고 사다리꼴로 자라는 이상한 목도리를 많이 만들었다가 막 중간에 빵꾸도 뚫려 있고 바늘 비우기를 했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한 십몇 년 동안 뜨개를 안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할 때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플리킹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좀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찾아서 하다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플리킹이었다는 굉장한 광기의 니터였죠. 광기의 초보 니터였습니다. 플리킹을 어디서 찾아보지도 않고 혼자 개발해서 썼어요. 근데 플리킹도 제가 빨랐거든요. 근데 컨티넨탈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 팁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컨티넨탈을 해봤는데 편물이 너무 웃기게 나오는 거예요. 코들이 막 들쭉날쭉하고 좀 심각하게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을 포기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접어둔 상태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뭐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컨티넨탈을 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컨티넨탈 위주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뜨개 방식 여정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플리킹이 많이 익숙했을 때에는 컨티넨탈을 하면 왼손 검지가 많이 피로해져가지고 플리킹이랑 컨티넨탈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뜨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편물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장력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플리킹으로 뜬 옷은 플리킹만 쓰고 컨티넨탈로 뜬 옷은 컨티넨탈만 써야겠다 하고 그렇게 잠깐 했어요. 잠깐 하다가 제가 또 컨티넨탈과 플리킹 장력을 차이를 줄이는 요령을 또 터득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니까 플리킹을 안 써요. 컨티넨탈 짱입니다.
컨티넨탈 진짜 짱 편해요. 완전 빠르고. 저는 이 실을 앞뒤로 옮겨주는 게 그렇게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플리킹 하다가 컨티넨탈을 하면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컨티넨탈을 하다가 플리킹을 하면 차이가 꽤 느껴집니다. 차이가 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컨티넨탈을 마구 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검지에 왼손 검지에 실이 계속 쓸린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주름처럼 남아있는데 가끔 너무 많이 실에 쓸리면 여기가 까지기도 하고 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부드러운 실을 쓰면 이게 좀 덜 하긴 하던데 요즘에는 스포츠 밴드를 사서 작게 잘라가지고 그 실이 지나가는 자리에 감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테이프는 너무 미끄덩미끄덩해가지고 별론데 스포츠 테이프는 괜찮습니다. 이걸 꿀팁이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니팅링도 알아봤는데 니팅링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랑 그런 걸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니팅링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알아봤던 게 또 좀 예쁜 거였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색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 여러 개를 쓰니까 뭐 한 두세 개 맞춰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에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 8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나게 문의를 드렸다가 쪼그러들어서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팅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테이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도 이제 제가 사서 쓰는 건 아니고 전에 언니가 테이핑 할 일이 있으면은 썼었던 거가 남아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쓰는 건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분량이 조금 적죠? 아직 세 번째 영상이라 분량이 좀 들쭉날쭉한데 그러고 업로드 시기도 들쭉날쭉한데 모쪼록 좀 평이하게 할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